아, 2주 만에. 맞아요. 예, 2주 만에 와서 이제 우리 홍 박사하고 엄청 보고 싶었어요, 교수님. 녹음하는데 지금 이제 이 시간이면 이집트 시간으로 지금 1시니까 8시간 거슬러 올라가면 몇 시예요? 1시니까 저 12시, 11시, 10, 9, 8, 7, 6 새벽 6시요. 새벽 6시에 이제 막 이집트 있으면 일어나려고 준비하겠네. 이게 지금 한 8시간 시차가 나다 보니까 어저께 밤에 왔거든요. 전 여기 한국에. 예. 그러니까 막 지금 비몽사몽이에요. 이게 시차 그쵸. 이렇게 힘드네. 한 15일밖에 안 있었는데. 잠도 거의 못 주무셨을 것 같은데. 네, 잠 못 잤어요. 그래서 지금 몽롱해가지고 오늘 방송을 지금 어떻게 제대로 할 수 있으려나 모르겠어요. 사람이 바보 같아갖고. 그래도 이제 또 해야 되겠죠? 네. 저거 잘했어요? 메가박스에서? 그냥 어떻게 했어요, 교수님. 잘했다고 그 이집트까지 소문났던데. 아, 정말요? 고생했어요. 없는 동안에 한 2주 동안. 근데 내가 보니까 두 사람이 하면 네. 괜찮겠던데 이렇게. 아니야, 묻어서. 안 돼요, 어? 교수님. 아니 내가 저 이집트에서도 저 와이파이 깔아가지고 보고 그랬거든요. 근데 야 둘이 해도 충분하겠다. 앞으로 더 많이 돌아다녀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됐는데 더 많이 못 돌아다닐 것 같아. 힘들어져갖고. 네, 요번에 가보니까 이집트하고 요란하고 이렇게 15일 네. 갔다 온 건데 요르단하고. 네. 아유 거기 한 살이라도 젊을 때 가야 돼요. 많이 걸으시고. 거기 초겨울이라고 그러는데 더운 것도 더운 건데 네. 걷는 게 너무 많고. 그쵸. 또 오르락내리락이 많고 무덤 안에 한번 들어갔다 나오면 호흡이 좀 가퍼지고 사람이 너무 많아서 밀려댕기고 아, 맞죠. 사람 엄청 그 다음에 많을 포장 같은 게 제대로 안 되고 사막 위에 있어갖고 흑먼지가 아. 어마어마해요. 그런데도 마스크 쓴 사람은 거의 없어요. 한국에 오니까 마스크 쓰고 있어 다들. 15일 동안 있는 동안에 마스크 쓴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어요. 근데 외국은 잘 안 쓴다고 하더라고요. 나도 거기 가서 마스크 안 쓰고 돌아다니다가 한국에 들어오니까 마스크 쓰니까 또 벌써 답답하시죠. 답답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쵸. 네, 그렇더라고요. 하여튼 2주 동안 고생 많이 하셨어요. 아닙니다. 네, 오늘 이슈는 한 서너 꼭지와 또 있는 동안에도 그렇게 계속 내가 이슈는 자꾸 네. 보고 했어요. 맞아요. 이슈 한 서너 꼭지 하는데 먼저 할게요. 네. 제목 이겁니다. 아버지를 잃은 새 아이들은 살인자를 아빠라 불러야 했다. 저 이 기사 보고 세상에 어떻게 이런 비극이 있을 수 있나 생각이 들었어요. 예. 이게 2009년도 사건이죠. 네. 불륜 남녀가 남편을 살해하고 난 다음에 4년 동안 시신을 벽장 같은 데다가 은닉해뒀다가 검거됐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엄마가 그 자녀들한테 아빠가 너희들을 버리고 도망갔다. 아빠 죽어 있는데. 그러니까요. 예, 그런 식으로 부정적인 인식을 계속 엄마가 심어줬죠 애들한테. 예. 그런데 이제 체포되고 난 다음에 엄마라는 여자가 한 얘기가 그런 짓을 해서 되겠느냐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엄마 없는 아이들로 만들고 싶지 않았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괴변이지 괴변. 네. 그래서 저 아빠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고 지는 내연남하고 붙어갖고 그지랄하는 그러니까요. 거예요. 싸가지 없는. 아유. 이 사건은 발각된 거는 2013년이에요. 이게 4년 지나서네요. 2009년에서. 이거 이 사건 담당했던 청주 담당 형사 네. 우리가 인터뷰 베테랑에서 하기도 했었는데 네네. 2013년 2월 22일 날 흥덕경찰서가 당시 39살 먹은 남자 정모 씨하고 그다음에 31살 김 씨 이 여자 두 사람 구속영장을 발부받아서 구속을 했는데 아까 좀 말씀드린 것처럼 혐의 자체가 4년 전인 2009월 3월 달에 김 씨 여자 자기 남편을 살해하고 4년 동안 시체를 은닉했다는 게 이들의 혐의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요. 어이가 없더라고 이거. 근데 이제 경찰도 이거 새까맣게 모른 겁니다. 4년 동안. 4년 동안 전혀 몰랐던 거예요. 몰랐는데 2013년 2월 19일 날 2월 19일 날 밤 10시경에 한 통의 제보를 받아요. 즉 이야기인즉슨 내가 아는 지인이 지인이라는 거 보니까 이제 김씨 말하는 것 같아요. 여자. 지인이 4년 전에 남편을 죽이고
시신하고 함께 살고 있다. 이게 경찰 형사님들도 깜짝 놀라셨을 것 같아요. 이게 처음에 믿지도 않았대요, 솔직히.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런 충격적인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하루 뒤에 그 다음 날, 2월 20일 날, 이제 이 정 씨하고 김 씨가 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두 연놈이. 그렇죠. 솔직히. 맞아요. 살고 있던데 이제 그 정가 그놈 집에 살고 있었어요. 예. 그 집으로 가고 미라 상태로 돼 있던 그 남편의 시신을 발견하고 그 자리에서 바로 두 사람 긴급 체포해 버린 거예요. 참 어떻게 미라 얘기 나오니까 미라 잔뜩 보고 와가지고 또 미라 얘기하네요. 오늘. 그렇네요. 네. 네, 다락방에서 발견됐답니다. 아니 이렇게 사람을 자기네들 둘이 붙어 먹으려고 죽인 것도 진짜 깜짝 놀랄 그러니까 일인데 네. 또 이 집에 애들이랑 같이 살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와, 이거 엽기예요, 사실은. 엽기죠. 근데 이제 이 사람들 딴에는 나름대로 어디다 잘못 묻었거나 유기했다가 시신이 발견되면 바로 다이렉트로 지들한테 혐의 들어오잖아요. 오니까, 그러니까 그 시신 처리에 굉장히 부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지 그래서 못하고. 내린 결론은 갖고 댕기자. 어떤 식으로? 이불하고 비닐로 꽁꽁 싸가지고 종이 상자 속에 넣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시간이 갈수록 수분이 빠지면 쪼그라들죠. 미라화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감추기도 좋고 냄새도 덜 나죠, 주변에. 그러겠죠. 예. 그래서 이 참 미라 상태로 이 시신을 이사 댕기면서도 옮겨서 갖고 댕긴 거예요. 종이 상자에 넣어서. 근데 충격스러운 거는 세 아들이 있잖아요. 아이들이 세 세 자녀가 명이나. 이제 같이 거주하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집에. 그리고 자기 죽은 아버지 미라가 있는 벽장 속에 있고 다락방에 있고 애들하고 생활한 겁니다. 아휴. 예? 이 사건 발단은 2009년 1월 달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네네. 강도살인 미수죄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아서 이제 살다가 그러면 2008년 10월 달에 이 사람이 이 정 씨라는 사람이 가석방 됐나 봐요. 가석방이 된 것 같고 온라인 채팅을 통해서 이 김 씨 이 여자를 만난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아이고. 그러니까 온라인상에서 굉장히 가까워졌던 거고요. 그러면 10월 달에 가석방되고 한 1월쯤에 만났으면 뭐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 사건 친 거네요. 그러니까 이 자식은 저 정가 이놈은 강도살인 미수죄로 징역 10년 받고 2008년경에 이제 나온 거예요. 10월 달에. 그러면 10년 살고 나왔다니까 이놈이 범행한 거는 뭐 90 몇 년 한 8년 98년도에 범행했겠네요. 아휴. 그러고 10년 살고 나와서 가석방 돼서 나와가지고 채팅하면서 이 김 씨 이 여자 애엄마하고 이제 가까워진 거고요. 만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뭐 이거는 내가 볼 때 돌아가신 분 말이 없으니까. 근데 뭐 이 김과 이 여자는 그렇게 남편이 폭행을 자주 해가지고 결혼 생활이 굉장히 불행했었다. 그래서 내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온라인상에서 이 정 씨가 굉장히 이 호감이 갔다. 이래서 둘이 붙어 먹었다 이 얘기거든요. 이게 근데 내가 생각할 때 사망하신 분이 자기 아내 폭행했다는 근거는 없습니다. 없죠. 그리고 이 여자가 그 정 씨 만날 때 자기가 결혼한 사실도 다 숨겼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거짓말이에요. 이거. 그런데 금방 이것들이 내연 관계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뭐 남편한테는 뭐 저 청주 충북 청주에 있는 친정집에 간다고 이제 속이고 친정집 간다고 나와가지고는 이 정가 요놈 집에서 며칠씩 묵고 이제 거기서 있다가 오기를 반복했다는 거야. 아이고. 이 완전히 참. 아니 이때 이미 애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애들이 셋이니까 있었죠. 아이고 참. 그러다가 이제 3월달에 남편한테 뽀록 났어요. 걸렸어요. 딱 걸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할 수 없이 이 내연 관계 이제 들통났네요. 들통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끝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들통난 거를 내연남 그 정가 그 정과자 새끼한테 또 얘기를 한 거예요. 걸렸어 이렇게 하면서. 딱 걸렸다 나 지금. 그냥 하소연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놈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오늘 밤 네 남편 죽여줄게. 엄마. 응? 그러니까 또 오케이 하면서 집 열쇠를 건네요 여자가. 아이고, 참. 이것들 아예 처음부터 공모한 겁니다. 이거 뭐 그렇죠. 내가 볼 때는 죽이기로. 그리고 이제 새벽 시간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잠자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남편. 그렇겠죠. 그냥 그 남편 흉기로 공격해서
죽이고. 예. 그때 비명 소리가 막 들릴 때 다른 방에 자고 있던 새 아들 있잖아요. 애들. 애들한테 저 아무 일도 아니니까 가만히 있어. 꼼짝 말고 있어. 어머. 안심시키고 애들 그냥 잠을 재운 거예요. 그 사이에 저쪽 방에서는 남편 죽이고 있고. 죽이고 있는 거죠. 흉기로. 어머. 그 다음에 이제 저 애들 이제 재우고 예. 아침에 날 밝으니까 물품 구입해갖고 은닉하기 시작한 거. 뭐 뻔한 거지. 비닐루라든지 이런 그런 거 거 이제 샀겠죠. 구입을 해서 예. 둘이서 청소하고 뭐 했겠죠. 시체 은닉한 거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범행이 있고 난 며칠 후에 새 자녀들을 데리고 예. 이 정가놈이 청주 쪽에 사나 봐요. 예. 그놈 집으로 이사를 간 거예요. 어머. 응? 그리고 그때 이제 그 둘둘둘 이불과 비닐을 이용해 쌌던 네네. 남편의 시신은 택시 불러가지고 종이 상자 속에 넣어서 그 택시도 본의 아니게 시체 날른 거예요. 그렇네요. 택시 불러가지고 이제 이사를 했고요. 그 정가 집에 창고에다가 시신을 보관한 겁니다. 어머.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올해도 보관했어요. 2년 뒤에 예. 다시 이제 이사를 가게 될 때도 또 그 다락방에 갖다 놓은 거예요. 이제 그게 걸린 거예요. 갈 때마다 시신을 들고 어떻게 이럴까요? 죽여서 예. 그 이불과 비닐으로 싸가지고 놔뒀다가 며칠 후에 이제 이사 갈 때 또 택시를 이용해서 이사 간 집 옮기고. 정가 집으로 간 거죠. 예. 거기다 놓고 그 다락방에 놔두고. 예. 그때는 창고에다가 창고에 예, 놨다고 예.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집에서도 또 살다가 이제 2013년도 11년. 11년도에 이사를 또 하게 돼요. 예. 그때 이제 그게 아마 지금 적발된 집인 것 같아요. 예. 그 집으로 가서는 다락방에다 시신을 놔둔 거예요. 그래도 또 이 집에서도 한 2년 살다 걸린 그렇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4년 동안 이거 시신 갖고 댕긴 거예요. 근데 이제 애들한테는 시신이 있는 다락방에 절대 못 들어가게 했대요. 아휴, 접근하지 못하게 했대요. 근데 웃기는 거는 예. 이 남편 사망한 남편이 장애가 있어요. 아. 그러니까 장애 수당이 한 달에 한 100만 원씩 나오는 거예요. 그걸 다 이목적입니다. 그걸 내가 다 볼 때. 받아 먹었겠네요. 이것 때문에 100만 원 따박따박 나오니까 이것 때문에도 어디다 유기 못한 거예요. 그런가 봐요. 그 예. 장애인 수당 받아서 수년 동안 처먹은 거고요. 참. 그 사이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저 애들한테는 아빠에 대한 악감정 품게 니네 아빠가 나쁜 사람이다. 너네 놔두고 니네 다 놔두고 버리고 도망간 갔다. 사람이다. 뭐 이런 식으로 나쁜 아빠로 인식을 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저 정가 있잖아요. 그럼 예, 죽인 놈 친아빠 걔한테 죽인. 아빠라고 부르라고. 아빠라고 애들이 부르라고. 나중에 이거 다 알게 되고 했을 때 충격이 어마어마할 것 이건 같아요. 어마어마하죠. 애들이 우리 아빠는 나빠, 우리 버리고 갔어. 그리고 지금 있는 아빠가 우리 아빠야 이렇게 하면서 지냈는데 알고 봤더니 지금 내가 아빠라고 불렀던 사람이 내 진짜 아빠를 죽이고 죽인 사람이야. 나는 그것도 모르고 그 사람한테 아빠 했다는 거를 애들이 알게 되면 그렇죠. 어휴 그러니까 부모 죽인 놈이 원수인데. 철천지 원수 아니에요 원래가. 네. 근데 그 철천지 원수를 아빠라고 부르라고 엄마가 시키니까 계속 아빠라고 불렀던 거예요. 세상에 예? 근데 이게 저기 뽀록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어떻게 해요? 이거 간단해요. 이거 이런 일이 왕왕 있잖아요. 지금 저 밖에서 네. 우리 지금 녹화하는데 계속 음악 소리에다가 꽥꽥꽥 소리 지르는 소리 막 들리거든요. 예. 지금 아마 오늘 국회에서 이재명 대표 네. 저, 뭐 수사하는 거 관련해서 저 수사 관련해서 이제 저 의결 있잖아요. 네. 이제 그거 반대하는 아마 시위 같습니다. 이 밖에서 그렇죠 이거 지금 들리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찬성하는 시위 반대하는 시위 합산된 겁니까? 다 있을 것 같아요. 한쪽에서는 통과시켜 갖고 구속시켜라 한쪽에서는 그래서는 부결해야 된다 뭐 일단, 하면서 예. 시끌시끌한 것 같은데 뭐 결국 결론 나오겠죠. 그렇겠죠. 뭐 정치 관련돼서는 뭐 언급하기 싫으니까 뭐 근데 하여튼 우리 저 방송하는데 장애는 많이 주네요. 그렇네요. 아니 평소에도 조금 이렇게 시위하는 소리 들리긴 하는데 오늘은 각별히 많이 크게 들려요. 그러니까 예. 빨리 구속시켜라 이쪽에서 떠들면 구속하면 안 된다고 지금 양쪽이 떠들으니까 우리가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그러니까요. 막 북도 치고 지금 난리 났네요. 누가 옳은지 그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세상이 이치대로 흘러가겠죠. 뭐. 네. 하여튼 뭐 좀 약간 양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네. 저희가 좀 나중에 좀 풍족해져서 저런 방음 소리 예. 전혀 안 들리는 그 방음돼 있는 스튜디오에서 그러게요. 방송할 수 있을 날을 기다려 보겠습니다. 조금 아마 우리 저 구독자님들이 양해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예, 그냥 밖에서 들리는 소리 귀담아 들으시지 마시고 저희 목소리에만 집중해 네, 주시면 될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아빠 나쁜 아빠로 만들고 태연하게 저 장애연금
받고 장애연금 100만 원씩. 맨날 100만 원씩 받고 그렇게 살다가 이 전과 이놈이 네. 근데 내가 볼 때 강도살인미수 전과가 있는 놈이요. 이거 전과 자격 전형적인. 그렇죠. 그래서 10년이나. 이런 놈도 걔도 고통스러웠던 것 같아. 예. 아 이거 이제 술이 취해가지고 지인한테 뭐라 그러냐면 예. 이제 집단에는 그 시신이 늘 불편했나 봐. 불편해야죠. 저 다락방에 있는 시신이 늘 불편할 거 아니야. 예. 사람 새끼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이걸 치우고 시켰나 봐. 아유. 치우고 싶었나 봐. 그래서 네. 아는 지인한테 네. 시체가 좀 있는데 예. 좀 옮겨줘라. 아이고. 이렇게 부탁을 한 겁니다. 네네. 요게 이 말을 들은 사람이 이제 아마 이제 저 경찰에 제보를 한 것 같습니다. 아우 잘하셨어요. 잘하셨어요. 흘려들었을 네.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제 2월 20일 날 2013년 2월 20일 날 이 정가집에 압수수색 들어가가지고 시신 발견하고 두 사람 네. 저 긴급 체포한 것 같습니다. 참 근데 이 여자가 웃기네. 말도 안 되는 소리 했죠. 남편을 안 죽이고 내가 남편 왜 죽였어 그랬더니 네. 내가 남편 죽이지 않고 나만 집 나가면 예. 애들이 엄마만 찾을 텐데 예. 엄마 없는 애들 만들고 싶지 않았다.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뭔 얘기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 너무 황당해서 웃음이 나와요, 교수님. 그러니까 지가 남편의 어떤 포갑에 못 이겨서 집을 나가고 싶었는데 예. 나만 나가면 애들이 엄마 어디 갔어? 엄마 어떻게 사냐. 그래서 남편 주겠다 그 소리야. 근데 말이 안 되는 소리지 그게. 그럼 아빠는요? 아빠 애들이 아빠가 없는데. 그러니까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참. 지가 그 사통하고 예. 남자 관계 문란하게 하면서 그것 때문에 들켜가지고 그 사람 남편 죽여놓고는 그러니까요. 그 다음에 죽여놓고 더 나아가서는 그 수당은 또 욕심나니까 미라 만들어갖고 들고 다니면서 그러니까요. 어? 이사 다닐 때마다 가지고 저 시신을 대동하고 다니면서 돈 그러니까요. 받아 처먹은 이런 인면수심에 이런 것들이. 이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이거. 그러니까 뭐 정가 같은 놈은 뭐 살인 및 사체 유기. 그렇죠. 그 여자 같은 경우도 이거 뭐 적어도 사체 은닉 혐의는 될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렇게 한 것 같은데 네. 얘들이 징역형을 정가는 징역 20년밖에 안 받았어요. 아, 왜 이러죠? 그 다음에 김가 그 여자는 징역 7년. 7년. 이거 뭐 살해에 가담한 건 아니다. 근데 나는 이거 잘못됐다고 봅니다. 공범으로 봐야죠, 이거. 이거 공범으로 봐야 돼요. 공무공동정범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요. 죽여달라고 부탁했고. 그러니까 열쇠 주고. 열쇠도 주고. 애들 조용히 하게 네. 시키고. 이거 적어도 저 공무공동정범 내지는 교사범 정도 수준으로 예. 가도 상관없어 보여요. 난. 그래, 왜 이리 7년? 살인 방조 혐의로 가도 된다고 보거든요, 이거. 그러니까요. 근데 어떻게 징역 7년밖에 적용이 안 됐어요. 그 여기 1심에서 보니까요. 그 네. 여자에 대해서 뭐라 그러냐면 네. 정 씨가 주도한 범행에 예. 다소 소극적으로만 가담했고 이게 아이. 소극적입니까? 뭐 열쇠까지 주면서 그러니까요. 죽이라고 하는. 미성년 자녀들을 양육할 사람이 달리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는데 이런 엄마라면 이 자녀들 안 기대는 게 낫습니다. 그렇죠. 이게 엄마예요, 이게. 이거 엄마 아니고 악마인데 네. 악마한테 애들 맡기는 거예요. 그럼요. 그걸 고려해서 권고형보다 낮은 형을 선택한 배경을 설명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니, 왜 이러냐고. 2심이 갔어요. 예. 갔더니 2년 프로세스입니다. 2년. 그 정가라는 놈은. 네. 그래서 22년 22년이 됐어요. 예. 그리고 다행인 거는 예. 그 애미 김 씨. 예, 예. 얘는 아까 7년에서 플러스 5년. 아, 5년 더 받았어요. 12년을 선고하고 전자발찌 부착 명령 20년까지 때렸습니다. 그러니까 2심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수개월 전부터 불륜 관계를 유지해온 피고인들이 예. 피해자가 이를 알게 되자 살해를 공모했다. 그쵸? 공모로 공모 맞지 봐야죠. 않습니까? 예, 공모로 봐야죠, 이거는. 네, 그러면서 1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맞죠. 이러면서 요 두 연놈을 하나는 징역 22년, 예. 그다음에 그 여자는 징역 12년. 요 둘 다 상고 포기했어요. 포기해, 이게 자기네들이 뭐 할 말이 뭐가 있어요. 내가 볼 때는 저 이거 상고 해봤자 되지도 않을 뿐더러 그럼요. 잘못하면 이거 괘씸죄가 파기환송해서 네. 얹혀질 수 있어요. 저 정가 같은 놈은. 맞아요. 징역 22년밖에 안 때렸다는. 아니 10년 강도 살인 미수죄로 10년을 살고 그러니까요. 나왔잖아요. 누범 기간이에요. 그러니까요. 누범 기간에 바로 사람 죽였잖아요. 맞죠. 몇 달 안 지나가지고. 몇 달 안 지나서 사람 죽였으면 이거는 그렇지 않습니까? 맞아요. 누범 기간인데 얘는 22년이면 무작위 싸게 받은 거예요. 네, 맞아요. 무작위 싸게 받은 겁니다. 그 이제 징역 12년 이 여자야말로 한 20년 때려야 되는데. 맞아요. 어떻게 이렇게 어휴, 세상에 남자한테 아무리 미쳐서 눈이 돌아가도 그렇지. 참나
이게 사람입니까 이런 것들이? 애들 생각을 어떻게 이렇게 하나도 안 하고 세상에. 애들이 안타까워요. 네. 그걸 애비라고 불렀을 거 아니야. 아빠 하면서. 그러니까요. 그 엄밀히 얘기하면 철천지원수를 부모 죽인 원수를 철천지원수라고 해요. 맞아요. 그 철천지원수를 아빠 부른 거예요. 이런 서글픈 일이 있었습니다. 이게 2009년 사건 이슈로 하나 뽑아봤고요. 너무 충격적인 사건이었어요, 교수님. 충격이죠 이거. 네. 네, 이거는 나중에요. 한번 박사님 우리가 이걸 사건 경위를 자세히 해가지고 대한민국 살인 사건 속에 한번 넣어서 네,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도 될 것 같아요. 네, 이거는 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거. 네네. 두 번째 이슈 볼까요? 네. 참 이런 거 보면 아유, 그쵸. 이 사건도 오해의 소지가 무지 많은 사건이기도 해요. 그럴 수 있죠. 모텔까지 같이 여성이 갔다는 이유만으로 동의한 건데 뭐 새삼스럽게 그러느냐 하는 그 댓글도 많이 달렸던 사건이에요. 이게. 맞아요. 예. 근데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 안 되는데 이상하게 묘한 상상을 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예. 요 내용 뭐냐면 모텔에 끌려간 여성 예. 성폭행을 피해서 도망치다가 계단에서 굴러 떨어져 가지고 사망했다. 예. 요거를 이제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을 확정했다. 뭐 이런 내용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요 보시다시피 모텔에 끌려간 여 했는데 그게 끌려가는 게 가능하냐? 뭐 이런 댓글 등등이 무지개 많았었어요, 이게. 제가 기억이 납니다, 이 사건이. 네, 저도요. 이거 아마 교수님이랑 저랑 할 때 이 사건 했었던 것 같아요. 네, 한번 우리가 이슈로 설명했던 건 알고 있습니다. 쓰러진 피해자를 재차 추행한 혐의를 적용해서 징역 1심에서 징역 10년, 그런데 2심에서는 징역 5년으로 대법원 확정이 됐다, 이런 내용이에요. 네. 아는 여성을 모텔에 데려가서 성폭행하려고 시도하고 그걸 피해서 도망치던 여성이 계단에서 넘어져 갖고 사망한 혐의. 인과관계 따지는 거죠. 그렇죠. 사망에 대한. 이 혐의를 가지고 남성한테 이제 징역형이 확정됐다 하는 건데 네. 강간치사 혐의로 기소를 했습니다. 강간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죽게 됐다. 그러니까 강간치사 혐의로 이제 기소가 돼가지고 올라갔는데 처음에는 10년이었다가 대법원 가갖고 이제 5년으로 감형이 됐는데 5년이 마이너스 된 거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여기는. 요 사건이 발생한 거는 2021년 12월 12일이에요. 새벽에 그 여성을 모텔로 데려가서 성폭행하려고 시도한 것으로 조사가 됐는데 이 여성이 현관문 앞에서 손을 끌고 들어가는 걸 거부를 하는 거예요. 뿌리치고 저항하는데 몇 차례 또 도주를 시도하는데 잡혀요. 맞아요. 그래서 다시 그 남성 손에 이끌려 갖고 모텔로 이제 들어가야죠. 그게 보여요. 그게 아마 CCTV로 분석된 것 같습니다. 네네네. 그리고 또 이 여성이 재차 이제 피하려고 했고 모텔 1층에서 지하로 연결되는 계단에서 굴러떨어져 버린 거예요. 네, 그 과정에서. 그렇다면 이거는 여성이 거부한다는 얘기는 싫다는 거 분명히 표시가 된 거고. 요놈은 모텔로 끌고 들어가는 목적은 강간이죠, 그렇죠? 그렇죠. 싫어하는 사람을 데리고 들어가서 성관계하려면 강간이니까 강간 미수죠. 그렇죠. 어떤 면에서 보면 안 했으니까. 근데 그 과정에서 그 관계로 인해서 인과관계가 형성돼갖고 굴러떨어져서 도주 과정에 죽었다면 요건 강간치사 뒤죠, 이거. 그죠? 그래서 강간치사로 엮은 것 같습니다. 이게 내가 보기에. 근데 교수님 이게 진짜 황당한 게 이 남자 이게 굴러 떨어졌잖아요. 굴러 떨어지고 여성분이 바로 이제 그 즉사하신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이렇게 넘어진 여자를 다시 앉혀가지고 또 만졌잖아요 거기서. 거기서 성추행을 했더라고요. 아유 뭐 진짜 이래요. 미친 자식이고. 참 그러고 있다가 이제 결국은 이 넘어진 것 때문에 이 여성분이 이제 한 달 정도 지나서 1월 달에 2022년 1월에 숨지게 되셨다고.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사망한 건 아니에요. 그게 이유가 돼갖고 좀 어느 정도 있다가 사망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아마 징역 10년을 했다가 나중에 보니까 합의를 냈네요. 합의 때문에 이렇게 되는 그래서 것 같아요. 징역 5년으로 이제 떨어지게 된 건데, 야 이거 뭐 합의금을 아마 많이 주긴 한 것 같아요. 기사 내용에 비춰보면. 근데 그렇다고 이게 너무 절반이나 이렇게나 숭덩 깎여요? 많이 깎였네요. 강간치사거든요. 강간치사람
강간의 목적으로 끌고 가다가 결과적으로 사망에 이르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강간치사면 일반 강간죄 그죠. 예, 거기 사람이 죽었는데. 하여튼 저 합의했다 해가지고 1심에서 징역 10년 줬던 게 징역 5년으로 이제 떨어진 건데. 네. 근데 이제 우리 이걸 보면은 안타까운 사건이 이영학이 사건이 생각나요. 어금니 아빠 이영학이. 네. 그 자식이 자기 아내를 집안에서 두들겨 패가지고 결국 지금 현재까지 알려진 건 화장실 창문에서 뛰어내려서 아내가 숨졌잖아요. 네네. 근데 그 아내 얼굴에 멍자국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 폭행을 피해서 화장실로 갔다가 거기서 뛰어내린 걸로 본다면 인과관계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그거 적용 못했어요. 그래서 적용을 그냥 못했어요. 살인 혐의는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게 어금니 아빠 그놈이 그것까지 인정됐었으면 물론 뭐 그 새끼는 무기 받았기 어차피, 때문에 뭐 크게 실익은 없습니다만은 그래도요. 그래서 이 인과관계라는 거를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는데 여기서는 인과관계 인정한 거 아닙니까 결론은? 그렇죠. 했는데도 그냥 이렇게 내린 거죠. 예. 우리나라는 지금 다수설 통설이 상당히 인과관계설이죠. 그렇죠? 인과관계를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어떤 범행이 어떤 결과가 나타난 거에 대해서 연결성이 있다는 거거든요. 연결성이. 원인이 되는 행위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타났느냐. 요거를 이제 따지는 걸 인과관계라고 그러는데 인과관계로는 굉장히 복잡한 적이 있지만 우리는 상당히 인과관계로 통설이나 다수설로 선택하고 있으니까 아마 이 경우는 뭐 이 여성 같은 경우는 거침없이 그렇죠. 강간을 피해서 도주하다가 계단에서 굴러떨어져 사망했고 또 굴러떨어져 그 즉시 사망한 건 아니지만 굴러떨어져 가지고 그 현장에서 부상 입은 상태에 있는 여성을 가서 또 만지고 그러니까 성추행까지 같이 들어간 거죠. 맞죠. 그리고 일정 기간이 지난 다음에 여성이 사망하니까 상당인과관계설에 의거해서 강간치사죄로 봐버렸다. 강간의 목적으로 여성을 죽음에 이르게 했다. 끌고 가서 그래서 강간치사가 형성이 된 건데, 근데 이게 자칫 논란이 있을 수도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굴러떨어지고 나서 즉시 사망했으면 강간치사 바로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일정 기간 여성이 살았잖아요. 한 달 정도. 그러면 이게 과연 인과관계가 있느냐? 그렇죠. 다른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이 여성이 사망한 거 아니냐? 이런 걸 또 따져야 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좀 복잡했던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급기야 강간치사가 성립이 됐습니다. 인정은 됐네요. 아주 한 5년 동안 고생 좀 하시기 바랍니다. 에휴. 근데 이 모텔 강제로 근데 나 이거 제가 현직에 있을 때요. 이거 유사한 일을 겪어봤어요. 제가 사건을 해봤어요. 물론 그건 죽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거의 장애 수준이 왔어요. 남자가 강제로 끌고 가니까 그 여성 같은 경우는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갔는데 끌고 가는 데까지 갔는데 2층에서 뛰다가 그 아래층으로 굴러 떨어져 가지고 이제 뇌진탕 왔어요. 그래가지고 거의 이제 식물인간 상태, 말도 잘 못하고 이런 상태로 있는 사건인데 이게 강간치사를 내가 적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 때문에 고민 무지하게 했었던 사건이거든요. 그냥 굴러떨어져서 그 즉시 사망하면 강간치사로 엮어버릴 수 있었는데 근데 또 남자는 대다수가 그 얘기 한단 말이에요. 절대다수의 남자들이 합의해서 여자가 따라왔다. 본인이 거부하면 여관 입구에서부터 뻗땡기고 거기까지 따라가지도 말아야지. 여관 와서 1층에서 2층까지 같이 올라가 놓고 뒤늦게 만변에서 2층에서 뛰어내려오다가 떨어졌는데 그게 왜 강간의 목적이 있는 걸로 인정하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걸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사람들이. 맞아요. 일단은 같이 다정하게 손잡고 문 입구까지 갔다가도 내가 마음 변해서 싫으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럼요. 근데 그 사람을 강제로 자꾸 끌고 가려면 강간 성립돼요. 그 부분을 사람들이 간과하고 욕을 하더라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간혹 뭐 재판 과정에서 저는 그런 내용도 봤어요. 그러니까 싫어서 따라갔으면 그러니까 남자가 뭐 계산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때 도망가지 말하지. 그때 도망가지 아니면 그때 도움을 요청하지. 그때 가만히 있었던 걸로 보아. 이 여자는 거부의 의사가 사실 크게 없었다. 막 이렇게 판결에서도 그렇게 하는 거 좀 예전에 봤어요. 그렇게 했어요. 예전엔 거의 그랬습니다. 거의. 거의 그랬는데 지금은 아니죠. 아니에요. 지금은 팔짱 끼고 뽀뽀하면서 들어가도 여관 모텔 입구까지 갔어요.
누가 봐도 다정한 연인 사이로 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자가 거부하고 싫다고 나오면 그럼요. 잡아서는 안 돼. 그럼요. 그때부터는 잡으니까 뿌리치다가 굴러떨어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문제가 될 수 있. 이거 잘 봐야 됩니다. 이거. 네네. 우리 특히 남성들 이거 잘 봐야 돼요. 안 돼요, 안 돼. 이거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사실은 노하면 아니에요. 맞아요. 노하면 건드리면 안 돼요. 물론 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거는 이제 저 동의, 예, 비동의 간음죄. 비동의 간음죄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노하면 근데 이제 그거는 저도 법학 우리 옥 박사는 법학했지만 법학을 한 사람 입장에서는 좀 신중할 필요 있어요. 비동의 간음죄. 예, 뭐 노민지 노, 예스민지 예스 뭐 이렇게 그러니까. 하는데 근데 그게 약간 저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고 잘못하면 또 억울한 피해자가 엄청 양산될 수도 있기 때문에 맞아요. 그건 정말 아주 신중하게 접근해야 돼요. 맞습니다. 예. 뭐 저도 명색이 법학 박사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나름 고민 많이 해봤어요. 생각 같아서는 길게 얘기할 거 없어 이 새끼야. 노하면 안 하면 되지. 그렇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예. 근데 그게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맞아요. 예. 그런 부분이 있어요. 아이고. 그 이슈 세 번째 한번 볼까요? 그럴까요? 야 이거는 참나 이거 그러니까요. 뭐 쫓다가 뭐 잡은 격이에요. 네, 맞아요. 소 뒷걸음질 치다가 지잡은 격이죠. 뭐 잡은 격이에요. 이게 제목이요. 담배 밀수범을 쫓다가 뜻밖의 대박이 난 거예요. 이게 맞죠. 그 내연녀 집에서 1,657억 원어치 필로폰이 이거 어마무시한 겁니다. 1,657억이에요. 그러니까요. 필로폰이. 저는 요거 보면서 이제 이 검거된 경위도 약간 이제 놀랍기도 했는데 이 정도 양의 필로폰이 국내에서 이렇게 유통이 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마약에 완전히 노출돼 있다는 근거이기도 해요. 엄밀히 얘기하면. 맞아요. 대구 수성구에 있는 한 빌라에서 담배 밀수범을 체포하려던 검찰 수사관들이 빌라 안방에서 1,657억 원 상당의 필로폰을 발견했어요. 아이고. 그래서 이들 일당 3명을 검거했다 하는 내용인데 아마 이제 이거는 밀수 관련된 거예요. 어떤 밀수냐면 담배 밀수가 뭐냐면요. 우리나라 지금 국내에서 파는 게 4,500원이에요. 그런데 이제 해외로 수출하는 그 담배값은 엄청 쌉니다. 그러니까 아마 세금이 안 붙죠. 텍스가 안 붙으니까. 그러니까 그거 나간 거를 공해상에서 다시 빼돌려갖고 국내로 유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국산 담배를 파는 거를 수출로 나갈 때는 1,000원에 내보냈다나 그러면 그거를 다시 사가지고 우리나라로 갖고 들어오면 4,500원짜리 2,000원만 팔아도 1,000원 남잖아. 그렇죠. 그런 식으로 영밀수범이죠. 쉽게 얘기해서. 그렇네요. 그런 짓을 하는 놈을 쫓은 거예요. 이게 검찰 수사관들이 이제 소스 받고. 그래 봤더니 요 놈이 내연녀가 있어. 대구에 수성구에. 그러니까 내연녀 집에다가 감췄다고 생각하고 내연녀 집으로 간 거예요. 이게. 그 내연녀 명의로 돼 있는 빌라에 물론 내연녀 명의로 된 거지 내연녀 집도 아니지. 그렇죠. 그놈 집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수출용 담배 이제 파는 놈인데 총책이 이제 63세 먹은 놈이에요. 나이도 많네요. 그 이제 가서 이제 덮쳤는데 수사관들이 들어오기 전에 안방에서 그 분해 작업하고 계셨어. 그게 뭔지 아세요? 그 뭐예요? 팔레트라는 거예요. 팔레트 이렇게 부르는데 수출 물건들을 이렇게 바닥에 플라스틱으로 해놓고 위에다 물건 얹어서 탁 지게차를 찍어서 이렇게 올리잖아요. 밑에 깔리는 거 있죠. 그 막 구멍 송송송 운반대 난 거. 구멍 숭숭 난 거. 그게 이제 팔레트라고 그러는데 팔레트죠. 그 운반대 밑에 감춰뒀던 필로폰 거기서 필로폰 봉지 이렇게 여러 개로 돼 있는 걸 꺼내고 있는 중이야. 그걸 현장 박치기 당한 거야. 딱 걸렸네요. 일일이 꺼내던 중이에요. 방에 보관된 7개의 팔레트가 있었는데 거기서 찾아낸 주먹만한 필로폰 봉지가 무려 397개. 와. 중량은 50kg이니까 시가로 1,657억 원 상당이고 165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 와. 진짜 일반적으로 필로폰 0.3mg이잖아요. 이거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거. 와. 그러니까 요 놈이 그 안방에서 팔레트 7개 갖다 놓고 그 중에 하나에서 이제 뜯어내고 있잖아요. 팔레트는 안 본단 말이야, 이게. 수출입할 때. 그죠. 물건이 아니니까. 물건이 아니니까 분반대라고 봐가지고. 근데 그런 머리를 쓴 거예요. 그리고 그 플라스틱 속에
순간 주먹만하게 뭉쳐갖고 필로폰을 넣는 거예요. 그거 쫙 꺼내고 있는 중에 딱 들이닥친 거야. 그게 뭐야 당신? 그 걸리니까 야 여기 있는 나머지 팔레트 다 까. 그 까서 나온 게 50kg 나온 거예요. 397뭉치. 주먹만. 어? 참. 야. 근데 담배도요 51억 원 상당의 그 13만 2,300보루래요. 요것도 밀반입을 한 거예요 다시. 어마어마한데요 규모가. 그래서 얘를 그걸로 추적하다가 뜬금없이 이제 도망댕기니까 내연녀가 있고 내연녀 집이 수성구에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 집을 덮쳤더니 요거 빼고 계시다가 현장에 걸린 거예요. 담배는 담배대로고. 그래서 이제 저 총책 요 63세 먹은 이 남성 등 3명을 특가법상 그 향정신성 갖고 이걸로 이제 구속 기소했다 하는 건데. 야, 요 팔레트 여기 사진 있네요. 사진에 요 팔레트 밑바닥 받침대예요. 근데 요 속에 요걸 넣어가지고 올 생각을 했네. 세관 같은데 이거 잘 봐야 되겠는데. 여기 보니까 교수님 아까 계산해 보니까 7개 팔레트인데 거의 400뭉치니까 한 뭉치에 거의 60뭉치씩 이제 그렇죠. 있어야 되는데 여기 보이시죠 교수님? 여기 9개 구멍 이렇게 있고 6개 구멍 여기다가 송송송송 숨겼나 봐요. 봉에 있겠지 그걸.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팔레트를 이용한 적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그랬고요. 수입 그 품목은 쓰레기통 수입할 때 팔레트 깔아갖고 아마 한 걸로 그렇게 해서 반입한 것 같습니다. 참. 나름대로 세관에서 저 쓰레기통은 그 관심 품목이래요. 근데 자세히 보는데 그 저 이 팔레트는 신경을 안 썼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쓰레기통은 뭐 담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이제 거기 혹시 뭘 담아서 몰래 이제 숨겼나 이렇게 했는데 세상에 그 밑에다 숨겼을지 어떻게 생각이나 했겠어요. 그러니까 운반대기 때문에 검색을 자세히 안 했던 거야. 이제 앞으로는 이 팔레트 이제 이잡듯이 뒤질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그러면 이거 바꿔서 얘기하면 그동안 이걸로 많이 해먹었다는 얘기잖아. 그렇죠. 야, 참 이런 경우도 있네요. 아이고. 어마어마합니다 정말 이거. 이렇게 유통하는 인간들이 있으니까 또 이게 국내에 막 유통이 돼갖고 마약이 자꾸 퍼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아유 저 근래 또 저 박 PD가 운영하던 도울 아인 오방간다 나왔던 유아인 씨 같은 경우 지금 보니까 프로포폴하고 대마까지 나와버렸더라고. 같이 나도 방송했었거든요. 참 안타깝습니다. 뭐가 아쉬워서 다들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이제 아마 뭐 처음에는 호기심일 수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문제는 이걸 이제 쉽게 구입할 수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프로포폴 이거 중독되면 스스로.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 또 청소년들 이런 애들까지 지금 너무 번지니까 걱정이에요. 큰일. 예. 요거 하나 했고요. 다음 이슈 요거는 진짜 제가 많이 망설였어요. 할까 말까. 마음이 가슴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이거. 맞아요. 마음이 진짜 아픕니다. 이거 뭐냐면 제목이 이렇게 써 있네요. 온몸에 29곳을 골절입니다. 골절. 뼈가 부러진 게 29곳이에요. 50여일 짧은 태어난 지 50일짜리를 50여일 짧은 생 중에서 30일 넘게 학대만 당했기 때문에 온몸에 29군데나 골절상을 입었어요. 그리고 죽었다는 얘기죠. 생후 50일짜리 요만한 아기를 어디 때릴 때가 인간 있다고.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정말 이거 인간 아니에요. 출생신고도 아직 안 했어요. 참. 출생신고도 아직 되지 않은 생후 50일 된 아들을 30일 넘게 지속적으로 학대해서 숨지게 한 아버지가 중형을 받았다 하는 내용인데요. 부검 결과 봤더니 숨진 영아는 머리부터 다리까지 총 29곳 가량 골절상을 입는 등 지속적인 학대를 당했다. 이게 인간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냐고. 이게 사람이에요, 이 새끼가? 친아빠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 이거는 뭐 특별법이죠. 아동 학대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 학대 치사죄로 이제 재판에 넘겨졌는데 징역 10년 줬어요. 나는 이거 10년 안 돼요. 약하다고 봐요, 이거. 그리고 40시간 뭐 아동 그 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하고 아동 관련 기관에 7년 동안 취업 제한 명령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저 여자 같은 경우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줬네요. 에휴. 예? 집행유예로 그러면 형은 안 살겠네요.
그 나왔죠. 엄마죠, 뭐. 이건. 엄마겠죠. 예. 이 이제 엄마라는 여자는 이제 2020년 5월달에 온라인 게임을 통해서 만났네요. 예. 그 이 남자하고 만나서 동거를 시작해갖고 예. 2021년 10월달에 이 아이를 낳은 거예요. 예. 예. 근데 이놈이 집에서 하는 일도 없이 게임만 맨날 하는 놈이야. 에휴. 그러다가 이제 게임머니 획득한 그거 판매하고 팔아갖고 뭐 이런 거 등등으로 생활을 벌였다고 그래요. 일도 제대로 안 한 거네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일도 안 하고. 그런데 참 기가 막히다 이거 정말 지 새끼인데. 그러니까요. 뭐 이 애 아빠가 뭐 양육을 애 아빠가 했대요. 알려진 바에 따르면. 집에서 주로 한 거예요. 예, 근데 뭐 아내가 그러니까 애 엄마가 뭐 수면 장애가 있었나 봐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아무튼 그것 때문에 자기가 이제 이 아이를 이제 양육을 좀 담당을 했는데 그럼 잘 키워야지. 왜 애를 50일 된 애를 30일 넘게 얘는 인생에 진짜 눈 한 번 떴다가 50일 중에 30일을 넘게 두들겨 맞다가 죽은 거예요. 이거는 내가 할 때 이런 새끼 징역 10년이게요. 이게 그러니까요. 이 비속 살해는 왜 이렇게 약하게 주냐고요. 그러니까 이거 빨리 살인죄에서 존속 살해 가중 처벌하는 거, 네. 비속 살해 감경 처벌하는 거 없애야 돼요. 살인은 하나로 묶어버려야 돼. 그러니까요. 더더군다나 이렇게 말 못하고 힘없고 네. 이런 아이들을 또 이런 사람을 그러니까 장애인 같은 경우 네. 이런 사람들을 상대로 그 범행을 하는 경우는 가중해야 돼요. 가중해야 돼. 살인죄는 하나로 묵되 네. 이런 건 가중해야 돼요. 이거 보니까 예. 2021년 12월 초순경부터 예. 애가 태어나서부터인가요? 네. 2022년 1월 13일 새벽 무렵까지 성남구 중원구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얼굴 같은 데를 때렸어요. 그래서 왼쪽 눈, 뭐 오른쪽 이마 이런데 두들겨 패고 예. 다리 잡아 흔들고 이런 방법으로 대퇴골을 하고 경골에 골간단이라는데 긴 뼈하고 뼈 끝과 접한 그 골간의 끝 부분. 네네네. 그러니까 관절 다리 같은 거 잡아갖고 흔들어대면 빠져요. 빠지죠, 애들. 이런데 다 부러진 거예요. 아유, 이거 말하기도 진짜 미친놈이에요, 미친놈. 이건 진짜 미친놈이라고밖에 얘기할 수가 없겠네. 애 잡아서 다리 같은데 팔 같은데 잡아서 막 흔들어 뽑은 거예요. 뽑힌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러고 몸통 가슴 부위를 때려갖고 이 갈비뼈 같은 데가 다 부러졌네요. 29곳 정도가 부러진 거고. 참. 머리도 때려가지고 뇌손상까지 애가 온 거고. 결국은 애가 이제 발작 증상을 보이니까 병원에 옮겨져서 치료를 했는데. 예. 1월 27일 날 오전 11시에 외상성 뇌손상으로 인한 뇌부종으로. 아유. 결국 그러니까 뭐 주먹으로 머리 때린 거예요. 주먹만한 거를. 그러니까요. 이 새끼 나쁜 새끼 이거 정말 이거. 이런 거를 이거 사람이라고 봐야 되나 이거? 아유. 보니까 뭐 경막하 출혈, 뇌부종, 두부 손상 누가 봐도 저 정도로 세게 흔들면 죽을 수 있겠다 싶을 정도. 강하게 흔들어서. 그러니까 막 머리 같은 잡아갖고 이거 진짜 이거 사람 아닌데 이거. 참. 참. 이래놓고서 재판 과정에서 네. 진짜 어이도 없는 주장을 했잖아요, 교수님. 네. 재판 과정에서 공소사실 불특정으로 인한 공소기각을 해야 된다. 네. 그러니까 뭐 언제 어디서 몇 날 몇 시에 어디를 딱 명확하게 때렸다가 이게 지금 나중에 발견됐으니까 이제 결론적으로 아이가 뭐 여기도 부러지고 저기도 부러지고 그리고 이 기간에 태어났으니까 이 기간 동안 이렇게 여러 군데를 다쳤다 이렇게 상해를 가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공소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근데 아니 그러면 갈비뼈 여기 첫 번째 갈비뼈 부러진 거 언제 어디서 뭘로 어떻게 머리 한 거 언제 어디서 뭘로 어떻게 이렇게 특정이 안 됐으니 이거는 공소를 기각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다는 거예요. 변호사가 한 얘기인데 자 머리에 요거 났잖아요. 니네 검사나 그 공소 제기하면서 여기 난 거는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한 거라고 왜 명시 안 해? 또 갈비뼈 부러진 거 첫 번째 갈비뼈는 몇 월 며칠 날 몇 시라고 왜 명시 안 해? 그러니까요. 그거 다 니네들이 입증 못했으니까 이거 다 공소 기각이라는 얘기야. 검찰에서는 태어난 날부터 죽는 날까지 50일 사이에 30일 정도에 걸쳐서 뭉뚱그려서 가해를 해가지고 애가 죽었다고 이건 충분히 가능해요. 그렇죠. 이게 뭐 근데 얘는 그 아름다운 변호사님께서는 그놈 변호사님께서는 맞바뀌어진 건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어디서 어떻게 갈비뼈 첫 번째 갈비뼈는 언제 부러지고 두 번째 갈비뼈는 언제 부러지고 왜 명시 못해? 그러니까 니네들이 특정 못했으니까 이건 무죄야.
이렇게 주장한 거예요. 이건 궤변입니다. 궤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어? 아무리 변호사를 해먹어도 할 얘기가 있고 안 할 얘기가 있지만. 아유. 그렇지만 이거 씨알도 안 맥혔죠 이거. 안 맥히죠. 씨알도 안 맥혔고 결국은 이제 징역 10년을 줬는데. 아이고 또 이거 정말 속상해. 이 애엄마는 또 그 와중에 자기는 또 살겠다고 아우 저는 학대 안 했어요 이러면서 무죄 주장했대요. 지는 안 했다고. 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 아들한테 늑골골절이 발견됐고 내부종 증상도 있다. 그건 맞는데 근데 요거는 원인 모르는 알 수 없는 제3의 때린 것 때문이 아니라 다른 걸로. 다른 원인으로도 충분히 그렇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냐. 그렇지만 재판부는 그렇게 안 했죠. 국가수 그럼요. 그 부검 결과 보면 두 사람의 혐의 분명히 인정된다. 예. 그다음에 경찰 조사 결과 보니까 얘네들 휴대폰에서도 그 어린애 그 얼굴에 상처가 있거나 멍든 모습이 담긴 사진, 동영상이 다수 있었어요. 그 왜 찍어놔 또 아이고. 아니 지들끼리 굴락거리면서 찍은 건데 애가 찍힌 거지. 아니 근데 거기에 막 멍들고 거기에 멍들은게 나오면은 그래서 기간 특정된 거예요. 그런가 봐요. 예. 지들끼리 동영상 찍으면서 이런 것들이 동영상 또 잘 찍더라고. 그 추악한 얼굴을. 그러니까요. 거기에 이제 어린애 비춰주잖아. 그 애들 멍드는 게 다 보일 거 아니야. 잘 됐네요. 아주 무덤판 거죠. 그런 거 등등이 다 인정된다고 재판부도 봤어요. 네네. 참 이거 우리나라에서 지금 작년에 뭐 22만 명인가 23만 명 났다지 통틀어서. 아 너무 적네요. 내가 이거 이집트 가서 보니까 이집트가 1억이 조금 넘어요. 인구가요? 인구가. 네. 보니까 우글우글하던데 사람 엄청나게 많더라고. 아마 신고 안 한 사람도 있어. 훨씬 넘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은 뭐 중국보다 인도가 공식적으로 아마 더 많다고. 12억 뭐 어쩌고 하면서 더 늘었다고 얘기하는데 맞아요. 네. 그보다 더 많을 거라고 그래. 근데 중국은 한동안 하나만 낳기 했기 때문에 좀 도저히 안 오는 애들이 드글드글 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절대 인도보다 적다고 볼 수 없어요. 중국 인구가. 그럴 수 있죠. 네. 하여튼 그렇게 많은데 우리나라도 지금 사실은 이제 세계에서 강대국이 되려면 1억 이상이라야 돼 인구가. 그러니까 인구가 너무 적어요 우리나라. 우리가 지금 이제 너무 적은데 1억 이상이 돼야지 강대국 반열에 바야흐로 들어가거든요. 네. 그래서 인도네시아 같은 데가 지금 앞으로 뜰 거라고 얘기합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1억이 넘어가는데 자꾸 줄고 있잖아. 안 나. 그러니까요. 응? 아니 또 낳은 애들도 또 아니 교수님 왜 또 저를 그렇게 그렇게 쳐다보세요. 내가 벌써 쳐다보는 이유를 왜 본인이 그래? 나 그냥 괜히 쳐다봤는데 빨리 애가 좀 많이 늘어나고.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젊은 사람들한테 또 왜 애 안 낳냐고 말하기도 어려운 게요. 맞아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애가 지금 어린애 하나가 뿅 하고 세상에 나오는 순간 어깨에다가 6.7명의 7명이에요. 예. 7명의 노인을 짊어지고 나와요. 그 보통 일이 아니네요. 그러니까 요즘 아이들이 어린애가 하나 태어나는 순간 어깨에 이미 7, 8명 더 나가서는 앞으로 더 있으면 10명, 20명을 그쵸. 어깨에 짊어지고 나와서 벌어 매겨야 될 거야 아마 이래서. 맞아요. 그런 현상이 지속된다면 젊은 사람들이 애 낳겠어요? 안 낳죠. 거기에다가 천정부지로 솟아가지고 지금 뭐 죽어라고 이래도 집 한 채 못 사는 그런 세상. 맞아요. 그게 그게 희망의 절벽이잖아요. 당장에 그러니까 젊은이들한테 그게 미안해요. 그런 것 같아요. 저는 그래도 나이 먹어갖고 저 젊었을 때는 월급이 껌값이라도 열심히 모으고 좀 노력하면 그래도 내 앞으로 된 집 한 채는 사가지고 살 수 있다는 희망이 있었고 실제로 가능했어요. 맞죠. 어찌됐건. 네. 근데 요즘 젊은 사람들한테 집 한 채 사라면 안 되죠. 월급 한 4, 500 받아가지고 안 돼요. 불가능합니다. 예. 월급 이거 어떻게 고칠 거예요 이거? 그 근본적으로 그 문제가 좀 해결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당장에. 그런 부분. 예. 그러니까 아이들이 집 아예 사지도 못할 거 넘보지도 않고 원룸 같은 데서 간단히 살지 뭐. 그러면서 그냥 나 혼자 나 그냥 혼자 편하게 살지 뭐. 예. 이런 의식으로 흐르고 있는 거. 이거 전부 다 이거 국가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맞아요. 희망이 있고 있어야지 노력도 하고 할 거 아니에요. 이거 큰일이에요 이거 앞으로. 그 진짜 제가 안 그래도 주말에 이제 아이 낳은 지 얼마 안 된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돈 없으면 애기도 못 낳을 것 같아. 일단 당장 병원에 갈 때부터 임신해 있을 때부터 병원에 돈 너무 많이 들고 애기 태어나면 말할 것도 없고 근데 뭐 정부에서 얼마 조금씩 주는데 그거 갖다가는 택도 없다고. 이거 큰일이에요. 마지막 이슈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그럴까요? 좀 예. 빨리 가죠 이거. 네. 야 이것도 나 또 이런 놈들 다 있다. 이것도 이건 내가 볼 때는
우리 저 홍 박사랑 우리 맨날 그 얘기했죠. 네. 어려서부터 소동물 조그만 거 죽이고 해부하고 태우고 화공약품 뿌려서 죽이고 하는 애들이 결국은 연살인범 돼갖고 사람 죽인다고 얘기하잖아요. 동물 맞아요. 학대하는 애들이. 네, 맞아요. 그래서 FBI에서 상습적으로 동물 학대하는 애들을 FBI에서 관장해요. 그게 연살인범으로 저 진화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근데 많긴 많아요, 실제로. 실제로 많고요. 네. 그 연살인범 특성범은 거의가 그 어렸을 때 그 소동물 학대하고 죽이고 이런 거 나오잖아요. 맞아요. 유영철이부터 시작해서 다들. 예.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이놈은 이거 연살인범 징조가 보이는 놈 같아요. 예, 아주 심각하죠. 푸들만 입양을 해가지고요. 예. 푸들. 예. 이 푸들하고 무슨 철천지 왜 수졌는지. 그러게요. 17마리를 물고문해서 죽였어요. 아유, 진짜. 뭐 이런 인간들이 다 있나. 제정신이 아니죠. 공기업 직원입니다. 그 신이 숨겨뒀다는 직업. 그러게요. 직업. 신의 직업, 공기업. 네, 신이 숨겨둔 직업이에요. 요즘에 대한민국에서 공기업은. 그쵸, 맞아요. 입양한 푸들 17마리를 물고문 등으로 죽음에 이르게 한 공기업 직원이 지금 재판을 받고 있다. 네. 이 사람은요. 참나. 17마리. 유독 푸들한테 그런 이유가 있긴 있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말이요. 작년 초에 아내하고 사이가 나빠졌대요. 예. 그래가지고 아내가 키우고 있던 반려견과 같은 종인 예. 푸들을 입양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공기업 신분을 내세우면서 견주들한테 접근을 했고 데리고 온 개들을 잔혹하게 죽였다. 그러니까 자기 아내가 푸들. 개를 이뻐하니까 푸들을 이뻐하니까 예. 그걸 타겟팅한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푸들만 유난히 이제 입양해 오는 거야. 그러니까요. 그래가지고 물고문해서 죽이면서 아마 그 사람이 물고문하는 그 상황에 그 개들은 아내가 기르는 푸들일 거예요. 지 그렇죠. 입장에서는. 자기 입장에선 그렇죠. 자기 입장에선. 그러니까 보니까 이 인간이 아마 이제 뭐 어디 샵 같은 데서 이제 구매를 한 건 아닌 것 같고 네. 이제 그냥 입양 받는 거, 입양을 입양. 주잖아요. 그러면은 왜 동물들 입양할 때 교수님 뭐 하는 사람인지. 보내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 개가 안전한지 보죠. 잘 키워줄 사람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 신분이 공기업이 직원이니까. 그러니까 신이 숨겨준 직장에 얼마나. 그러니까 믿고 잘 이렇게 키워주겠다고 맡겼는데 지금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얘 보니까 진짜 잔인해요. 물을 먹이고 기절한 강아지를 깨우는 행위를 그러니까 물 먹여서 계속 하면 강아지 기절하잖아요. 네. 그럼 또 깨워. 그리고 또 물 먹이고. 고문이잖아요. 이건 고문. 이런 나쁜 놈이 다 있나 이게. 아무리 그래도 생명이 있는 거. 그럼요. 이게. 그 피해 견주 그러니까 이제 분양한 견주 얘기는 데리고 간 데부터 전화를 안 받는데 이놈이. 그렇게 집요하게 전화했더니 그 보낸 그날 저녁에 푸들을 잃어버렸다고 그러더라. 거짓말인 거죠. 거짓말하는 거지. 이게 저 물고문하고 죽인 거지. 그런 거죠. 응? 그리고는 이제 의심 피하려고 또 저 잔머리는 써요. 그 푸들 사진 찍어갖고 전단을 갖다 붙여 잊어버렸다고. 지가 죽여놓고는. 머리를 쓰는 거야. 양치시키다가 계속 물을 받아 먹더라. 애가. 일부러 죽인 게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또 범행도 부인하고. 아이고 안 돼. 근데 그것도 뭐 한두 마리 지금 17마리를 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참. 근데 얘가 한 거 17마리 위에도 한 10마리 더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대요. 그렇게 더 있겠죠. 27마리. 개살인마 이거. 푸들 살인마. 맞아요. 푸들 살인마. 이 생각해 보세요. 이 생명이 있는 애들을 근 30마리를 이렇게 잔인하게 죽일 수 있는 사람이 사람 대상으로는 잔인한지 못할까요? 야, 얘는 충분히 위험성이 있어요. 아내도 위험했어요. 아내도. 그러니까요. 내가 볼 때. 아내가 미우니까. 아내가 가장 좋아하는 물건을 파괴하는 행위. 그게 그렇죠. 연관된 맥락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내가 이뻐하는 이 아내가 미워 죽겠는데 이 아내가 제일 좋아하는 물건이 뭔가 생명체가 뭔가를 계산해 보니까 푸들이야. 그러니까 푸들을 파괴하고는 행위. 그렇죠. 근데 직접 그건 할 수 없으니까 쟤하고 단지 푸들 종이라는 그 이유만으로 여러 견주로부터 입양 받아갖고 계속 물고문해서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27마리? 17마리가 아니네. 더 10마리가 더 있는 걸로 나왔다고 그러니까요. 그래갖고 이거 뭐 원래 좀 안타까운 사실이기는 한데 이렇게 동물 뭐 학대 이렇게 하면 처벌이 그렇게 강하진 않잖아요. 싸요 너무. 근데 약간 요거는 그 동물보호법상 최고 형량인 3년이죠? 징역 3년 구형. 일단 이것도 선고는 구형이요? 아니에요. 구형? 구형이에요. 그러면 1년 남짓이네요. 이거 보면. 나올까 말까 하겠죠.
이거 동물학대죄 이것도 사실은 형량을 올려야 높여야 돼요. 이거 빨리 네. 올려야 돼요. 높여야 이거 돼요. 그나마 이게 조금 진보된 거거든요. 네, 그 전에는 맞아요. 동물학대죄 있지도 않았어요. 아, 맞아요. 예. 근데 이게 그나마 만들었다고 그러는데 형량을 너무 낮게 만들었어요. 맞아요. 개를 기르는 강아지를 지금 366조 그 재물로 보죠. 재물로. 네네. 재물로 재물. 봐가지고 재물 손괴죄로 예. 강아지 다치게 하면 재물 손괴죄를 쳐버려요. 네, 맞아요. 막 그렇게 했었는데 이게 이런 부분도 그러니까 저분들이 이런 거 고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네, 맞아요. 확성기 틀어놓고 말이야. 에휴, 정말. 아니, 이 말도 못하는 이 생명이 문제가 그러니까 있다고 이게. 이렇게 고문을 당하다 죽어야 되냐고요. 그러고 잔머리 굴린 게 웃기네. 잊어버렸다고 또 그러니까요. 전단지 붙이고 말이야. 네. 어? 이런 나쁜 놈 새끼 말이야. 뭐 휴가까지 내 가지고 지금 애를 찾으러 다닌다고 떠들기도 하고 그랬네. 아이고, 참. 아, 개 뻔뻔스러워. 푸들 살인마입니다. 연쇄살인. 요놈 저 징역 3년 받았는데 이거 구형은 좀 더 떨어질 것 같은데 여하간 뭐 지도 공기업 끝났죠 뭐. 끝났죠. 이제 끝나고 모쪼록 아무튼 좀 실형 나오기를 좀 바래요. 개 유령 꿈만 맨날 꾸고요. 그러니까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예. 나쁜 놈이 진짜 이런 나쁜 놈 이런 인간들이 다 있어요. 아유, 오늘 다 너무 네. 예. 오자마자 저 이슈 찾았는데 좀 걸쩍지근합니다. 예, 다 답답하네요. 예. 예, 뭐 이 시간은 좀 마치겠습니다. 네. 고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